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강하구뚝 상류에 쌓인 토사가 밀려들면서 군산항에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토사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례회에서 금강하구뚝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익산시가 거주지에서 고령자 통합 돌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민관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지역의학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고령자는 자신의 집에서 요양시설에 입주하지 않아도 치료와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금강하구뚝 상류에 쌓인 토사가 밀려들면서 군산항에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토사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군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에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구뚝 상류토사 퇴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금강하구뚝에서 동백대교로 이어지는 군산내항. 간간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개펄은 물에 잠길 기미가 없습니다. 내항 바닥에 쌓인 토사는 군산항으로 밀려들어 선박이 드나들기 어렵고 선주나 화주들이 외면하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항 126주년을 맞는 동안 산업 환경에 맞는 항만시설과 배후산업단지를 개발해왔고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군산항은 감당지 못할 토사의 퇴적으로 타 항만의 번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이 처리한 물동량은 2,200만여 톤. 항만 점유율은 고작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11m 안팎인 군산항의 계획 수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300만 세제곱미터씩 토사가 쌓이는 데 반해 준설 예산은 3분의 1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100억 원에 불과한 상황. 이러다 보니 토사의 군산항 퇴적을 막기 위해 금강하구뚝 상류의 토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는 2028년 재수립되는 금강하청 기본계획에 하구뚝 토사 퇴적 대안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국가대표 무역항으로 도약하고 가능한 황환해권 항만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한 군산항의 기능 복원을 위해 금강하구뚝 상류토사 퇴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또 수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과 서천 측 관문 증설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군산항이 새만금 신항과 원포트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안전한 수심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댐지식 준설이 반복되는 군산항.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도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라는 지역 인구에 맞춰 익산 2석, 군산과 부안은 각각 1석, 비례 1석 등 현행보다 5석을 늘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 도내 도의원 정수는 40석에서 45석이 됩니다. 또 이 안은 도내 정치권 이해관계를 고려해 익산과 군산, 부안이 각각 1석씩만을 늘리는 겁니다. 마지막 3안은 타 지역을 고려해 익산과 부안만 각각 1석씩을 증원하는 겁니다. 한편 오는 19일 국회에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대 토론회가 열립니다. 군산시가 새만금항의 실질적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오늘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항과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했지만 군산시의 물리적 행정적 통제력이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관할권 확보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대법원 제소 등 사후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설 의원은 군산시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과 항만 정책 용역, 새만금항의 위치 설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내 조사료 재배단지에서 퇴비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퇴비를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지인 모래 땅이다 보니 땅심이 약해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농업법인들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수질 오염 우려를 나타내고 오는 18일 전북환경청 새만금청 등 16개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도내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은미 도의원에 따르면 5년 전 전수조사를 통해 친일 잔재 130여 건에 대한 청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40%가량은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설 철거에 대한 후손들의 비협조 등으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시군 지자체들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지급채권 압류로 체납 징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653명을 대상으로 10억 1천만 원을 압류하고 336명에게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정부 지급채권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됩니다. 군산시가 해상 트레킹 코스의 명칭을 고군산 서밋길로 정하고 K관광섬 홍보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5 군산 수제맥주 블루스 페스티벌 현장 부스에서 고군산 서밋길 브랜드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고군산 서밋길은 K관광섬을 이루는 5개 섬과 사교의 해상 인도교를 잇는 트레킹 코스의 메시지를 담은 이름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권 말기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예를 들며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하고 임원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의회가 전북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선한희, 부위원장은 전종복 의원이 맡았습니다. 전체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익산에서는 한정수, 군산에서는 김동구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11일까지 1년이며 새 정부에 발맞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과제를 다루고 선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익산시가 거주지 중심의 고령자 통합 돌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민관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오늘 지역 의학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앞으로 몸이 좋지 않은 고령자는 굳이 요양시설에 입주하지 않아도 의료와 돌봄이 합쳐진 통합 서비스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지역 의학단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익산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건강과 의료, 복지 분야가 하나로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국가 새로운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도 시범적으로 시범도시 선정이 돼서 이제 우리 의료계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 통합지원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합니다. 통합돌봄이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과 민간이 융합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재가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 현장 배치 등이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달 돌봄 민간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의학단체들과 손을 잡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익산 지역 통합 돌봄은 몸이 불편해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조용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전수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발굴되면 협약단체들은 주거지에서 의료 서비스와 전문 상담, 돌봄 연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지에서 통합 돌봄이 이뤄지면 대상자는 자신의 생활 터전이어서 불편함을 덜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사회 환경이 막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업이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해내야 시민들의 진정한 행복이 또 보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돌봄. 익산시가 의료, 요양, 돌봄을 합친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CN 추정우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로 군산 충량저수지의 제방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에 114.4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지난 14일 군산 개정면의 충량저수지 제방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충량저수지는 현재 물을 방류하는 배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북본부는 유실된 제방에 대해 복구 공사를 마쳤습니다. 익산 공공미디어센터가 빗물 침수로 인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익산 공공미디어센터는 최근 내린 비로 극장 등 내부 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익산에는 147.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군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승객 등 39명이 탄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군산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분리대를 충돌해 60대 여성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바퀴가 터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운전사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첫 댕기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에서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을 검사한 결과 댕기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댕기열은 상급 법정 감염병으로 모기가 댕기 바이러스로 옮기며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없고 치사율은 5%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가 11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 이후 도내 온열 질환자는 열탈진 5명과 열경련 3명, 열신신 2명, 열사병 1명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와 60대가 각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논밭 5명이었습니다. 군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의 절반 이상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선 사고는 전체 151건이며 이 중 50% 이상인 68건이 7월부터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폐기물로 인한 기계 고장이나 관리 소홀 등이 상당수여서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시의회가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에서 채택한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2033년 이후 퇴직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정돼 있어 최대 5년간의 제도적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생계 보전 수당 지급, 일반 임기제 재고용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출하전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무료로 검사해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고성능 정밀 분석 장비를 활용해
농약 463종의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 품목은 채소와 과일, 곡류 등 출하 예정인 모든 농산물입니다. 희망농가는 농산물 시료를 채취한 뒤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접수 후 5에서 7일 이내에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유이태 완주군수가 전주와 완주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 전에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 군수는 16일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찬반 여론조사를 거쳐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군수는 2009년 2차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61.6%의 반대 여론이 나와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전주시 종광대 재개발 예정지에서 확인된 후백제 토성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종광대 2구역에서는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여 미터가 확인됐고 문화유산위원회는 유적으로서 가치를 인정해 문화유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국가유산청이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며 재개발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도내 교사의 대부분이 수학여행 등 학생 현장 체험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정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도내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 학습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현장 학습 보조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도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교사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며 교사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가 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전화 폭언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 위협 상황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청 전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연결 시 폭언 방지와 통화 내용 전체 녹음에 대한 안내 멘트가 고지됩니다. 한편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 공무원의 정신적 고통과 이질육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와 주한미군 4.11 계약사령부가 주한미군 조달시장 진출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두 기관은 오는 25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주한미군 사업자 등록 계약 방식과 성공적인 입찰 준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전시용역과 일반 용역, 건설, 건축 계약 등이 있습니다. 전북대 대학원생 2명이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장학금인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학생은 전북대 유기소재 섬유공학과 소속 곽영우, 최영민 학생으로 전북대 남창우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연구실에서 동시에 장학금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두 학생에게는 석사 최대 4학기 월 150만 원, 박사 최대 8학기 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익산 남성고 배구부가 익산 보석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익산 남성고 배구부는 지난 13일 열린 고등부 결승에서 제천 산업고등학교에 패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돼 전국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 1,600여 명이 익산을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익산에서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는 시청 10층에서 국민신문고를 열어 건축과 교통, 서민금융, 법률 등 전 분야에서 고충 민원을 상담합니다. 이번 상담은 익산뿐 아니라 군산과 김제, 완주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신청은 이달 말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3기면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소외계층 돕기, 사랑의 농작물 재배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날 지역 내 취약계층 80여 가정에 햇감자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가 희망나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가정에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6도, 익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9도에서 30도로 덥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31도를 보이겠고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군산도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